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즉 경단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고작 0.1% 증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또 경단녀들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의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업 지원을 받은 여성 중 67%가 1년 내에 다시 퇴사를 하면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재취업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도 그런 분들을 응원하며 저희 유용한 정보 가득 준비해왔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맞춤형 정보로 준비해 오신 분인데요. 전문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오늘도 여성분들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꿀 정보 담당 꿀캐스터 조용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꿀 정보 전해드리러 온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많이 배우고 또 적어갑니다. 슈퍼맨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완전 여신 분위기로 나오셨는데 네, 그만큼 꿀 정보 가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민환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아주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 호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직종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주부들과 직장인의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주부와 직장인이요? 네. 뭘까요? 평생 매일 하는 고민. 주부와 직장인. 네. 뭘까요? 밥 걱정, 메뉴 걱정.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상품은 없지만 네, 네. 바로 이제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인데요. 네. 직장인들은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프다 밥 먹자 하면서 오늘 뭐 먹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저도 주부지만 저녁이 되면 오늘은 뭘 하지? 국을 끓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해소해주고 더불어 이제 건강까지 챙겨주는 단체급식 조리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단체급식 조리사요. 네. 이런 분들, 이런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오늘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은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그 학교 다닐 때 네. 매일 그 식단표, 메뉴가 적혀 있는 식단표에 그렇죠. 네. 먹고 싶은 메뉴에만 이렇게 하트 표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 그 급식 조리사 이모님들이 항상 이 손맛이 좋으셔서 제 급식표에는 항상 이 하트가 수북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아,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이 안 네. 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영주 씨랑 저랑 생각하는 그런 예, 단체급식 조리사, 예, 이 분들이 그런, 우리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맞는지. 네, 예. 생각하신 그분들이 맞고요. 맞나요? 네, 뭐 네. 급식실에 계시는 이모님이라고 생각하셨던 네네. 분들이 이제 단체급식 조리사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네. 뭐 한국 표준직업 분류상으로는 뭐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뭐 구내식당 주방장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사업체나 협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급식 조리사라고 하면 그 조리사, 뭐 정말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음식 솜씨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또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네. 먼저 이제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짜기 시작하죠. 네. 네. 그리고 정해진 식단에 따라서 이제 재료를 적정량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정한 재료에 대해서 검수, 관리, 그리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리기기와 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료를 선택해서 다듬고 세척하는 작업. 그리고 뭐 한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일식, 중식, 양식 다양한 요리. 왜냐하면 이제 식단은 질리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기 정리까지 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일 전부 다를 하고 계시죠. 많은 일을 그렇게 하시네요.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네. 뭐 보통 조리사 하면 이렇게 전문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요리만 하시는 걸 생각했는데 네. 그 식당의 청결까지 책임을 진다면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어떤가요? 네. 보통은 이제 실내에서 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의 인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좀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혼자서 모든 업무를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담당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인원수가 조금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보조를 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사분이 따로 계시고 규모가 큰 곳에는 네. 영양사분이 짜주신 식단에 따라서 이제 단체급식 조리사분들과 이제 뭐 배식하시는 분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시죠. 네. 이게 주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냥 조리사가 아니라 단체급식 조리사라면 다수가 먹을 음식을 해야 할 텐데 뭐 집에서 하는 2인분, 뭐 3, 4인분이랑은 네, 급격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보면 라면을 네. 끓여도 하나 끓이는 건 쉬운데 10개 끓이는 건 정말 또 네, 다른 저도 물도 문제더라고요. 못 맞추겠고 예, 하는데 참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선생님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할까요? 뭐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자격증보다는 경험이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걸 가장 최우선으로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자격증을 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과 같은 자격증을 많이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쉽게 말하면 땜빵.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죠. 뭐 일주일이면 네.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네. 이분이 일을 되게 잘하셔서 학교 측에서 잘 보셨나 봐요. 근데 슬쩍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뭐 내년에 조만간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좀 따왔으면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아르바이트 하시고 남는 시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요리를 배우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제대로 취업이라는 거를 하려면 이 자격증은 좀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제가 실제로 뭐 이런 자격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네. 정말 이 조리사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걸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준비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떤가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맛있게 하면 되는데 시험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요. 그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보시면 배우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배우실 수 있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주변에 있는 요리학원에서도 배우실 수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취업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쏟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를 위한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을 하시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00% 무료가 되실 수도 있고요. 한 뭐 7, 80%, 50에서 60% 개인 부담을 덜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아, 내일 배움 카드요? 네, 요거는 이제 HRD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거주지 인근의 학원을 확인을 하시고 시간, 요일, 금액, 뭐 그리고 구성 내용 등을 확인하셔서 찾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네. 네. 이게 무엇보다 내일 배움 카드, 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네. 슈퍼맘 분들께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그 말씀하셨던 학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죠? 학원에서는 우선 이제 이론과 실기를 두 가지를 다 배우실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네. 만약에 좀 이론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시면 꼭 학원을 가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하신 다음에 실기 과정만 따로 개설돼 있는 학원을 찾아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필기와 실기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네.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집에서 주로 하는 밥, 죽, 네. 국, 탕, 밑반찬, 만두, 기타 등등 이제 많이 접해본 음식이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집에 계신 주부님들께서는 막 밥, 죽, 탕 이런 것들 다 내가 항상 집에서 하는 건데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사실 이게 시험이니까 굉장히 또 이 학원에 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격증 학원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다들 이렇게 대장금이 돼서 네, 정말 이 도마에 칼질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예, 정말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구나. 섣불리 내가 집안 음식 조금 한다는 소리 들었다고 가서 도전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을 하나 끓이는 거하고 5개 끓이는 거하고 이제 솜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네네. 집에서는 소량을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냉장고에 이 재료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넣어볼까? 네. 이번엔 이렇게도 해볼까? 뭐 즉흥적으로 바꾸시고 가족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레시피를 바꾸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일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인분의 양을 한꺼번에 정해진 시간 내에 조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게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맞아요. 기다리세요가 통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시간 엄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격증 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치러지게 되나요? 네, 이제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게 네.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기하고 실기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 참 다행인 게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네. 두 번. 이렇게 극히 시험 횟수가 제한돼 있어서 한 번 떨어지시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거나 그 사이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한식조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시로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주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여러 번 보나 봐요. 네, 그리고 네네. 학력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시험 응시 기회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학원에서 뭐 실기반, 필기반이 따로 있고 또 아니면 모두 대비하는 과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그 각각의 실기반, 필기반이 따로 차이점이나 이 준비 과정은 더 상세히 알고 일단 싶은데요. 필기 시험이 딱 있으니까 우리 주부님들도 어렵게 내가 느껴지죠.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려우셨어요, 두 분이. 네, 필기 뭔가-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20, 30대 이제 슈퍼맘 분들께서는 네. 필기에 자신감을 나타내세요. 그래도 아직은 나 공부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40대 이상에서 네. 뭐 60대까지 가시면 그때는 나는 뭐 100인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필기 시험이 문제다. 굳이 이걸 해야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필기 시험만 뭐 5번, 6번 이렇게 보시다가 포기를 하시는 포기하시고. 경우도 네. 종종 있긴 해요. 네. 네. 그래요. 근데 대체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지 합격이 되는 건가요? 다행히 네. 뭐 수능처럼 다양하진 않고요. 네네. 네, 실기와 이제 필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0점 이상요? 네, 이상이요?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60문항 푸시면 되고 다행히 객관식이고요. 문제가 참 많네요. 네. 식품위생 및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과 원가계산, 공중보건 등 총 어머, 4과목 이렇게 네. 보시게 되고요. 뭐 법도 나오고 네. 뭐 학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실기는 70분 동안에 그날 당일에 주어지는 이제 미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음식만 딱 내놓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위생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조리대를 정리정돈하는 것까지도 네네.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근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도 20, 30대 축이라서 그런지 실기가 훨씬 어려워 보이네요. 네. 실기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과제가 주어지기보다는 당일날 발표가 되고요. 뭐 생선찜이다 이런 식으로 당일날 주제가 주어지고 네. 여러분이 혼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처음에 재료 손질부터 완성 정리정돈까지 쭉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배운 대로 한식조리 기능사이기 때문에 네. 한식의 고유한 형태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보시고 그리고 식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조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재료의 분량과 양념의 비율을 또 잘 맞출 수 있고 조리 과정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네. 필요한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리 기술의 숙련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격증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네. 궁금해서 여쭤보잖아요. 네네. 토요일에 시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제 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재료를 만약에 뭐 오징어라고 하면 네. 조리가 된 다음에 이제 3c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를 때 3cm로 가시는 거죠. 그럼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 수축이 네, 되니까 그렇죠. 더 적어지고 그리고 뭐 생선 손질을 하시다가 칼에 손을 뱄어요. 아, 네. 그럼 사실은 피가 위생적인. 나고 하니까 네. 거기서 바로 또 뭐 이제 음식을 엄격하네요. 그렇죠. 네. 내놓는데 뭐
간장 양념을 내놔야 되는데 다른 걸 내놨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감점이거나 탈락의 네. 요인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쉽지 않네요. 역시 네. 시험이니까.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네. 돼요. 네. 그게 3cm인지 뭔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 이렇게 자로 재보나요? 뭐 네, 어떻게 그렇죠. 하나요? 왜냐하면 네. 조리 그 심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그렇죠. 있겠군요. 네. 그리고 뭐 자로 재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조리를 했구나를 더 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자로 다 들이대기보다는. 네. 네. 그리고 침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간혹 학원에서 요리 실습을 하실 때 2인 1조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두 분이 나눠서 하세요. 그렇게 둘이 나눠서 하다가 시험장 가서는 둘이 하던 걸 혼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시간이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시다가 떨어져서 네. 응시료만 계속 쓰고 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미리 같아요. 센스 있게 이렇게 단련해 두셔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요리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기만 하고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만큼 요리는 재밌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체 급식 조리사를 위한 한식 요리 과정 어렵긴 하지만 또 이 자격증을 따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어려운 이 과정, 이 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어렵죠. 왜냐하면 네네. 자격증 시험이고 그렇지만 국가가 정한 자격증 기준상에서 보면 기능사라는 자격증은 가장 하위에 있는 기초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을 덜고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한식조리 기능사는 필기 시험을 1년에 10만 명이 넘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네. 네. 물론 뭐 중복해서도 보고 계시지만 네. 근데 합격률을 보면 이제 2013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필기는 38.5% 그리고 실기는 31.1%. 생각보다 낫네요. 네, 그러게요. 생각보다 낮으신데 네. 계속 도전하시면 아. 가능해지시는 거고 중요한 건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세요. 2년 내에 실기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나오세요. 뭔가 네네. 토익 시험 같이 정해져 있네요. 유효한. 네. 네. 그때 그게 좀 해놓고 장점이 기간을 되시죠. 넘기면 또 다시 따야 되나요, 선생님? 그럼 이제 필기부터 다시. 얼른 지원을 하셔야 네, 돼요. 네.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시험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식조리 기능사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식, 양식, 일식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분은 4개월 만에 4개를 다 따셨어요. 오, 네. 4개월 만에.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가 둘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욕심을 내셨고 네. 의욕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재능도 있으신 네. 분인가 봐요. 자격증을 네. 빨리 취득을 해야지 그만큼 내가 빨리 이력서를 쓰고 입사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다가온다고 생각을 네. 하셨기 때문에 딱 기간을 정해두고 식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공부하는 엄마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4개를 다 따셨던 거죠. 어쨌든 욕심만 낸다면 4개월 안에 시험 자체는 있는 거고요. 네. 예, 이 한중 일양 이 4가지를 다 그럼요.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네. 분명히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여러분 뭐 열정과 재능이 받쳐준다면 정말 한 방에 이렇게 단기간에 해가지고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2년 넘게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네. 자꾸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을 못한다라는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까지 주어지고 평소에 이제 요리 솜씨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만 되면 취업이 좀 빨리 되는 건가요? 이 외에 또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네.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개인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체를 위해서 이제 매뉴얼을 지켜서 위생상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공중보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보건증 발급에 무리가 없으신 분이어야지 건강 일을 하실 수 상태,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기본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이 단순히 요리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 단체급식 조리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근무 시간과 보수 아니겠어요, 선생님? 네. 보수 얘기에 막 웃음꽃이 막 피셨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는데 영주 네. 씨한테 사인 보냈어요. 질문을 하라고. 네, 네.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까 제가 4개월 동안에 자격증 4개 따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바로 취업을 하셨을까요? 하시지 글쎄요. 않았을까요? 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빨리? 예. 네, 이분이 자격증을 따시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보다는 길게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요새 초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빨리 집으로 보낸다고 해요. 네. 1학년 같은 경우에. 12시 1시에 와요. 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방과 후나 학원을 뭐 보내도 너무 일찍 온다. 3시. 네. 그렇게 오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가 처음에 없네. 욕심을 좀 줄이시고 네. 그럼 아이가 학교에 가 있고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그 공통된 빈 시간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한 50만 원 정도. 네. 이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짧게 2-3시간 정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네네. 뭐 대학 부속 유치원처럼 네, 8시간 정규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녁 급식이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으면 한 150만 원 정도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구내식당을 병원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경력이 있으시면 2천만 원 이상의 연봉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시간 선택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네. 슈퍼맘 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뛰어드시는 직업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뭐 장소가 다 유치원 아니면 학교, 병원이기 때문에 좀 어떤 남다른 그런 의미 부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뭔가 더 없을까요? 단체 급식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사항들이요.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 예전에는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실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 자체의 채용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에서 전문 외식업체들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외식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학교로 출근은 하고 있지만 이제 소속된 곳은 학교가 아니라 위탁된 업체 소속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 고용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탁을 통해서 가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네, 뭐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리후생 네. 그리고 알고 계시죠? 그 계약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약 만료가 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4대 보험 가입이나 이런 유무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정말 그 대기업에서 이쪽 급직 쪽으로 많이 진출이 돼 네. 있어서 그쪽 소속 조리사가 되면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건가요? 계약직이라도?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네네.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근무 조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게요. 네. 네. 이거 정말 꿀 정보인데요. 네, 잘 참고해 주시길 네. 바랄게요. 이 접근의 용이성과는 반대로 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라면 이 단체급식 조리사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하려면요. 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맞벌이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쳇말로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제 직장인 분들도 이제 점심 메뉴 고민을 할 때 먹고 싶은 것도 뭐 찾겠지만 보통 근처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 협회에 소속된 구내식당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네. 이제 뭐 맛과 영양 그리고 네.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고 또 네. 외식 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종종 가끔 친구네 구내식당 네. 가가지고 먹어요. 근데 맛있어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싸고 맛있잖아요. 네, 또 주부가 되면 내가 한 밥이 아니면 다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전망은 여러분들이 좀 더 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다고 하니 지금 제 취업 고민 중이신 분들, 특히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 특히 또 남다른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면 좋은 직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조용조 씨가 준비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영주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신약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11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네요.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됩니다. 서류와 면접의 과정으로 채용이 진행되겠는데요.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무 지역은 충청북도네요. 연락처 미리 메모해 두시거나 세부사항 확인해 주세요. 푸르넷 A클래스에서 영어 강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조건은 시급 10,000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됩니다. 주 5일 근무에 해당하는 채용건입니다. 역시 전형은 서류와 면접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면접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반드시 방문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장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이나 학력 조건은 무관하지만요.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연봉 1,6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면접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연락처 확인하셔서 꼭 면접에 참여해보세요.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요.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저희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채용 정보를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재취업에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간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성분들께 많은 도움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일자리 정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만 리턴즈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